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집권기간 내내 보여주기 쇼에 골몰해온 문재인 정권이 종말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. 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을 대표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선이 백일화에 드러난 데 이어서 서민과 세월호 유족 보호 대명사로 불려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까지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윤 대표님. 네. 김상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네. 이번에는 박주민이 네. 아주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란가요? 피니시 블로우를 네. 날렸습니다. 이 박주민 하면은 앞서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민변 변호사 출신으로서 아주 그 서민들 보호하고 네. 또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이런 변론을 하는 일종의 거리의 변호사라는 네. 그런 별명까지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괜찮은 변호사, 네. 괜찮은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총망을 네. 받았는데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겁니까?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를 지금 임대를 놨는데 네. 이 사람이 임대차 그 3법 네. 그것을 아주 발의한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주도한 네. 사람이죠. 네. 그런데 자기도 김상조처럼 김상조만큼은 안 올렸지만 일단 이번에 대폭 올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죠. 그렇죠. 뭐 가장 큰 문제는 네. 이 정권의 핵심 실력자들이 둘이 연루가 된 거죠. 네. 이 임대차 3법 작년 7월에 한 이후에 지금 부동산 임대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김상조가 청와대에서 그걸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임대차 3법을 입법 발의한 게 21대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발의한 게 임대차 3법인데 예. 이걸 박주민이가 했어요. 예. 여기 훈장 뭐 빠지 잔뜩 단 사람 있잖아요. 그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주렁주렁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있어요. 주렁주렁. 공산당 배지. 이런 데 그 당직자나 군인들이 많이 달고 다니던데 그 뭐 세월호 네. 빠지 무슨 뭐 빠지 잔뜩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난 보니까 처음에 뭔고 그랬어요. 지 돈 챙긴 거 다른 것 같아요. 한 건 했을 때마다 하나씩 단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이 그런 정권에 어떻게 보면 파장판이라는 게 이게 드러난 거죠. 그러니까 그 7월 말에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되기 한 20일 전에 자기 신당동 집을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했던 거를 보증금 1억으로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185만 원 예. 올렸어요. 그러니까 그때 전월세 전환율 4%로 따지면 9%를 올린 거고 지금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2.5%거든요. 예. 지금 기준으로 하면 26.6%를 올린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를 할 사람이 자기 거부터 올리고서 그때 얼마나 뻔뻔스러웠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방송 나와서 맞아요. 이 법 통과되기 전에 세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. 네. 예. 또 뭐 이 법 네. 통과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래. 집값이 안정될 예. 것이다. 그래놓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서 자기 거부터 올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같이 내로남불이다.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데 이거는 그 차원을 떠나서 예. 저는 제도 해킹이라고 봐요. 해킹. 해킹이 뭐냐면 남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왜 컴퓨터 문란해서 네트워크 망가뜨리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해킹의 원래 해크가 난도질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건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제도 해킹을 한 거예요.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는 파렴치범이라고 봐요. 파렴치범이죠. 이게 그렇죠. LH 투기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? 그거랑 거기 똑같은 정보 거죠. 얻어가지고 그렇죠. 땅 투기한 거나 그렇죠. 미리 정보 네. 자기가 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세게 밀고
그러고 네. 나서 자기는 실속 다 챙겨서 그렇죠. 미리 올리고. 그렇죠. 제도 해킹이라는 게 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. 예. 민의를 수렴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 놓고 야당이 위성정당 하니까 자기네들도 얼른 만들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집권층의 문재인 권력의 이 참 내로남불이고 보도덕적인 파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김상조도 참 파렴치하지만 박주민은 그거 못지않게 파렴하다. 더 파렴치한 사람이죠. 그렇죠. 예. 양심도 없고 또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, 부끄러움도 없고 또 세상을 보는 내다보는 눈도 없어요. 내다보는 눈이 있으면 이게 푼돈 이렇게 챙기겠습니까? 그래. 예? 이거 보세요. 푼돈이 뭐냐면은 지금 은행 이자가 낮기 네. 때문에 네. 대부분의 이런 그 전월세 놓는 사람들이 월세로 바꾸든가 그렇죠. 아니면은 반전세를 놓으면서 그렇죠. 은행에다 돈 두어봤자 이자가 몇 푼입니까? 뭐 없는 거나 달아먹기 때문에 대신에 반전세 놓으면서 그 월세를 많이 받고 예. 아주 박준희 보세요. 원래 3억에 100만 원 받던 것을 1억에 185만 원을 올려버린 거예요. 예. 저 소고기 사 먹겠죠. 예. 그러니까 얼마나 야근 사람입니까? 그렇죠. 예. 서민들 등골 빼먹는 사람이에요. 이런 예, 사람이. 그렇죠.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여튼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내다보는 눈도 없고 또 공통점이 그 핑계거리가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 박주민 보니까 부동산 사장이 했대요. 예? 사장님 탓을 해. 사장님. 예, 김상조는 누구 얘기했어요? 자기가 저기 어디에 금호인가 어디에 자기도 세 사는데 예. 집주인이 올라서 할 수 없이 올렸다고 그랬어요. 어. 옛날에 저기 흑석동에 그 투기한 흑석 선생 있잖아요. 김의겸이. 이번에 배지 따랐어요. 배지 쪼개기로. 따랐어요. 예. 그 쪼개기 갖고 단거 보면요. 배지도. 나눠 남 사는. 쪼개기하고 똑같아요.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? 마누라가 한 거는 나는 모른다. 핑계들도 많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 정권이 거의 몰락의 길로 가는 게 이런 것만 봐도 드러난다.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청교도 성직자인 것처럼 하고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막 몰잖아요.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뒤로 호박씨를 어마어마한 걸 까놨어요. 꼭 그 문재인 수법하고 똑같죠. 문재인 투기 적폐 청산한다고. 어디고 다니는 거 보면 허러머니 다니면서 마치 아주 청렴하고 가난한 사처럼 좀 불쌍해 보이는 그렇죠. 그런 국회의원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한테도 인기를 얻은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야, 저렇게 정말 우리 서민처럼 같이 이렇게 애환을 나누는 사람이구나. 근데 뒤로는 이렇게 다 실속 챙기면서 완전 고양이네요, 그렇죠. 이 사람이. 그렇죠. 옛날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보니까 그 윗물이 누구예요? 문재인이거든요. 네. 엊그저께도 청와대 회의에서 뭐 투기 발본 세권하고 부동산 농지 용도 변경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용도 변경 누가 했죠? 예? 양산 땅 용도 변경 누가 했죠? 다 좋은데. 11년 농사 졌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? 윗물이 그 똥물이니까 밑에 물도 똥물인 거죠. 예. 그러니까 박주민, 김상조가 주는 충격은 이 정권의 부동산 핵심 설계라고 지평했던 사람이 뒤로 호박식으로 저렇게 까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굉장한 환멸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박주민 사건을 보면서 네. 민주당에서 무슨 친문 강경판이 어찌나 해갖고 설치는 몇 명들이 있어요. 예. 특히 초선 무슨 이런 사람들. 네. 좀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. 교훈을 받았는지. 이 사람들도 좀 까보기는 까봐야 하는 사람인데 황우나 김용민,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이 그렇죠. 있어요.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. 네. 그래가지고 법을 주도하고 뭐 그래서 저 판사 탄핵하고 뭐 아무 이런 얘기나 거 막 하는 몰고 거죠.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냥 만들어가지고. 예. 그래서 이 박주민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도 반성하고 아 내가 너무 그동안 과하게 설쳤구나. 앞으로 조심해야겠다. 국회의원 그나마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겠다.
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일 이 박주민 때문에 뭐 김상조 때문에도 완전히 뭐 그러기 상태에 빠졌습니다만 박영선이는 이제 완전히 결정당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? 이런 게 피니시 블로거든요. 막 거의 TKO 가기 전에 한 방울 더 날려버린 거예요. 거의 1일 건 악재가 나오죠. 예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한 거죠.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랬잖아요. 지금도 박영선은 문재인 보유국이에요. 그러니까 네거티브에서 오세훈을 내곡동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러니까 그 박영선은 안 보여요 지금. 아니 TV 토론에서 그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여론조사 해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박영선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의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박영선 지지율이 30%를 넘지 못하잖아요.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30%잖아요. 그러니까 문재인을 넘어서야 되는데 문재인 품 안에서 지금도 노는 거예요. 뒤늦게 차별화한다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부메랑이라고 그럴까요? 예. 오세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게 자기한테 똥물이 튀어오는 거죠. 예.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세훈 내곡동 근본적으로 15년 전 일이고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. 8분의 1. 그 아무리 조진들 뭐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. 예? 특혜로 그러니까 시장 때 뭘 해준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. 네. 뭐 관친가 청량하는데 갔느냐 안 가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? 그렇죠. 그거는 격가지 중에 격가지죠. 그때 뭐 생태탕을 먹었는지 뭐가 그 15년 전에 생태탕 먹은지 누가 알겠어요? 8,000원이라는 거예요. 8,000원이라.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안 믿는 거죠. 네. 근데 박영선이는 지금 차별화한다는 게 문재인하고 민주당하고 차별화해요. 네. 뭐 공보물이 어디고 뭐 선거 그 벽보고관에 문재인의 미음자도 안 써놨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거기다가 네. 요즘에는 민주당 네. 이 옷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지워버리고 그냥 일본 이것만 해갖고 다니더라고요. 이제 차별화를 하려면 당의 이름도 없애버렸어요. 싹 바꿔야 되거든요. 문재인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 바꾸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잠바 색깔 바꾸고 당명 바꾸고 쇼죠. 그거하고 국민들이 아 박영선은 저기 문재인하고 민주당하고 좀 달라? 쟤는 좀 찍어줘야겠네 생각하겠어요? 근데 문재인 정권 자체가 네.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쇼쇼쇼 정권이에요. 그렇죠. 타겟맨이 앞세워가지고 판문점 도보다리 쇼 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러 차례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요. 쇼만 했지. 쇼죠. 나중에는 완전히 허당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뭐 있어요? 그래가지고 김여정이면 걸핏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동네 강아지 다루듯이 욕하고 있더라고요. 예. 그렇게 해도 어떻게 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예? 지금 뭐 야당에서 뭐라고 하면은 적폐 세력이 그런다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김여정 저희가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해요. 찍소리. 아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,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좀 비판했다가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국회가 뭐 했잖아요. 하여튼 참. 그런데 때때 네. 그건 또 참 이번에 새로 배웠는데 북한 말로 말더듬이를 때때라고 좀 말이 더듬잖아요. 더듬고 저는 뭐 오세훈 후보가 중증 치매 아니면 저런 소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신용이 낮은 사람이 금리가 높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 금리가 낮은 건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그랬어요.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 맞아요? 그러니까 저 이해찬이는 이 얘기대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해요.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건 정말 물리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렇죠. 거고 이 문재인 정권은 뭐 소주도 성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이 자리 높은 것은 경제학의 기본 중에 그렇죠. 기본 중에. 경제학 책을 바꿔야 한다.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해요.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 대변인실에 누가 말 실수한 거다 이렇게. 근데 문재인의 가장 지금 레임덕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내분이거든요. 자기네끼리 자중질환. 두 번째는 문재인의 저 반시장 정책이에요. 맞아요. 시장하고 거꾸로 가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도 사실 반시장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초래한 건데 엊그저께 문재인 봐요. 마스크에다가
뭐 부동산 투기 근절인가요? 뭐 이거 좀 마스크 심했잖아요. 쓰고 너무 심했잖아. 예.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하나요? 뭐 때려잡자 김일성이더라고요. 뭐 검사 500명을 투입해서 뭐 조사하고 공직자 공무원들 137만인가요? 전수 조사한다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공무원도 다 재산 공개하라는 거죠. 그게 말이 되나요? 진짜 문제는 신도시나 개발 예정 지역 부근에 공직자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투기한 게 문제잖아요. 그거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렇게까지 요란 떨고 하는 거 보면 저것도 또 적폐청산에 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. 자기 쇼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자로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. 자기가 염라대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인제 안 속네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죠. 청와대 여민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? 춘풍추상. 예. 봄바람처럼 남한테는 대하고 자신한테는 추상. 가을 서리처럼 냉혹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잖아요. 완전 거꾸로죠. 예. 춘상 추풍이죠. 예. 그러니까 문재인은 무슨 생생나는 일 있으면 다 나가서 뭐 그냥 잘해요. 5.18이다, 뭐 그렇죠. 제주 4.3 사건이다 가서 사과하고 막 대리 사과 많이 하죠. 근데 책임질 일은 완전히 모르세요. 모른 척 해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. 사라져버려 이제. 그게 잘못된 변호사적인 발상이거든요. 아, 변호사 그렇습니까? 책임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. 예, 안 해요. 예, 언제 재판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에 국정을 잘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정에서 할 거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과 안 하는 거죠. 예, 남탓만 하고 저러다 보니까 쇼가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니까 이 극장 정권, 이른바 이제 쇼쇼쇼 정권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지금 몰락을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.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김상조 그 낡은 가방 왕진 가방인가 뭐 하여튼 다 떨어진 가방. 그 양반 진짜 그거 갖고 재미 많이 봤거든요. 재미 많이 봤죠. 아, 저렇게 학자 출신이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 하면서 저렇게 다 떨어진 그 가방 들고 다닌다. 그래서 국민들이 와 하고 쳐다봤어요. 근데 그때 현금 재산이 많이 신고했거든요. 근데 부인이 그 강남에서 쪽지 깨고 화해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금 자대로 안 내고 집에 현금으로 쟁여놓은 거예요. 네? 꼭 그런 것만 있을까? 저는 제일 크게 궁금해요.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아닙니까? 그렇죠. 한성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? 그렇죠. 제가 뭐 대학에 우리 강의 많이 해서 알고. 그리고 소액 주주운동 벌이면서 그런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장 될 때 재산이 현금이 16억인가 그렇죠. 얼마 있더라고요. 지금도 14억 7천만 원이 있어요. 이번에도 매년 14억을 굴린 거예요, 현금으로. 그렇죠. 어디서 그 돈이 났느냐. 그렇죠. 과외해서 아껴갖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. 그렇죠. 뭐 기업들 막 그때 후려치고 공갈 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줬나? 그렇죠. 여기서도? 그럴 수도 그렇지 않아요. 있죠. 기업들이 우리 뭐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 정보 가지고 그 주식 사면은 아주 대박 나잖아요. 이번에도 임대료 요 자기 조사에 거,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청담동 올릴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현금 14억 몇천이 있는데 그 돈이 없다는 게 핑계가 돼요? 아니 그리고 5천만 원을 저쪽에서 올렸으니까 5천만 원만 올렸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.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임대차 3법 온 국민의 생활을 들었다 놨다는 중대한 법인데 그거 이틀 전에 자기 거 살짝 올렸다. 저거는 수사해서 꼭 저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. 아니 14억 7천만 원 이걸 수사를 해야 한다니까요. 그것도 수사해야죠. 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뭐 유산을 받았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버는 거거든요. 낡은 가방 들고 나왔을 때 대통령이 아주 그냥 이 청렴한 교수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민들이 다 속은 거죠. 아니 박원순도 그렇잖아요. 해진구도 뒤쪽 너덜너덜한 구두. 그러니까 박원순 진짜 국민 옆에 그때 뭐 빚이 재산이 부채만 8억이라고 그때 신고했던가 그래요. 야,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다 한 거 아니에요, 뒤로. 김명수는 또 얼마나 웃겼습니까? 그렇죠. 완전 춘천지법원장 하다가 춘천법원장 하다가 갑자기 대법원장 됐잖아요.
그러고 뭐 대부분 오면서 CF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왔죠. 타고 네. 아니 춘천 법원장한테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네. 차가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. 네. 왜 그 차 타고 오지? 그런 쇼를 하냐. 쇼한 거죠. 네. 시외버스 타고 춘천에서 서초동까지 온 건데 또 대법원장 되자마자는 싹 태도로 바꿨어요. 예. 관사를 막 멀쩡한 거 다 내버리고 새 거로 싹 바꾸고 뭐 몇십억 들여갖고 예, 아들들도 와서 같이 살면서 아들도 집 아파트 분양받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죠 지금. 공사가 뒤죽박죽이죠. 그러니까 네. 김명수도 네. 이렇게 여러 가지 요 뒷덜미가 잡힌 것이 많으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. 뭐 춘천 지법원장 네. 조그마한 데 있던 사람 저 시골 경찰서장을 경찰청장 시킨 것도 다름없으니까 그렇죠. 뭐 그것도 해야겠지만 뭔가 구린내가 많은 사람들이 늘 권력자 칼자루 쥔 사람한테 그렇죠. 사사사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윤종섭 판사 6년이나 그 앉혀놓으면서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 네. 계속 무죄나니까 거의 억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정권은 쇼쇼쇼 정권이든가 보니까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쇼 PD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.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연대 윤미향 정의연대는 정의가 없고 또 환경인권단체에는 인권이 없다. 문재인한테는 뭐가 없겠어요? 문제의식이 없죠. 문제의식이 없죠. 예.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. 예. 그러니까 그 대변인 했던 권민정이 있지 않습니까?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사람, 박원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한 사람이 얼마 전에는 또 눈물쇼를 했잖아요. 뭐 책상에 엎드려 자고 뭐 울고 뭐 온통 뭐 울고 난리났죠. 국민들을 아주 어떻게 봤으면 저렇게 하겠나. 진짜 국회의원이면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태가 저렇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수준이 좀 너무 떨어집니다. 너무 떨어져요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,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쇼쇼쇼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만은 그 민낯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이라는 큰 쓰나미를 만나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표로 심판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